여러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멀티노미널 로지스틱 리그레션. 네, 위에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즈라는 것이 나와요. 오즈라는 것은 어떤 사건 A가 일어난 횟수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횟수의 비율, 이 두 값의 비율을 나타낸다. 뭐 그런 의미인데, 주로 이제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뭐 승률을 이야기하거나, 그러니까 혹은 도박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A팀이 경기에서 이긴 횟수와 이기지 못한 횟수의 비율,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오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제로 이제 경기를 해서 3번 이기고 6번 졌다고 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길 것인가 혹은 아니면 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즈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즈는 이기지 못한 횟수분의 이긴 확률, 이긴 횟수 이렇게 하면 6분의 3 해서 0.5가 되겠어요. 그리고 오즈는 0.5가 되겠습니다. 이 0.5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A팀이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2배 높다. 혹은 반대로 이길 확률은 질 확률의 반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즈와 그러면 확률 이게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조금 전에 봤던 그 예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이 경우에는 전체 경기가 9번 했으니까 9번 9분의 3번 이겼으니까 3 해서 이길 확률은 0.33이다. 혹은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0.33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오즈는 아까 6분의 3인데 그 6분의 3에다가 전체 그 경기수 9로 나누면 각각 분모와 분자의 9로 나누면 결국 9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은 진 확률이죠. 질 확률이고 위에 것은 이길 확률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앞에 있는 이 P로 표현하면 1-P분의 P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오즈는 바로 1-P분의 P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1-P를 양쪽 변에다가 곱해가지고 P로 풀었으면 그 P는 1 플러스 오즈분의 오즈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odd와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을 서로 변환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두 팀의 odds를 비교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odds가 있을 때 odds를 어떤 식으로 보는가? 이게 결국 이제 winning odds, 이게 우승 odds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그 두 팀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A팀과 B팀이 있는데 A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4분의 1, 4분의 1로 0.25의 오즈, 위닝 오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길 확률보다는 질 확률이 4배나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음 경기를 하면 1 확률과 질 확률을 보면 질 확률이 4배나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B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1분의 4에서
4배나 이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위닝 오즈가 B팀 입장에서는 4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 많은 경기에 대해서 B팀이 훨씬 더 많이 이긴다면 그러면 A팀 입장에서는 8분의 1, B팀의 입장에서는 1분의 8 해서 8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이 이렇게 값을 보면 A팀은 16분의 1 해서 0.0625, B팀은 이렇게 1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팀과 B팀은 사실은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이게 비슷한 형태의 값에 비교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비율의 값이 어차피 1-P분의 P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P가 0이면 거의 1분의 0 해서 0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P가 1이면 1-P분의 P 해서 1-P가 그 0에 가까우니까 무한대 값으로 바뀌죠. 그래서 굉장히 큰 값을 가져요. 그래서 실제 오즈가 나올 수 있는 분포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어떤 그런 범위인데 A와 B의 두 개의 비교를 해보면 A팀의 우승 오즈는 0에서 1 사이에 이게 분포가 되는 반면에 B팀은 굉장히 넓게 1부터 무한대까지, 물론 여기서는 이제 A팀보다는 B팀이 훨씬 더 우승을 많이 한다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분명히 A팀과 B팀이 서로 반대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오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과 1 사이에 모든 값들이 모여 있고 다른 한 팀에서는 우승 오즈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팍 퍼져 있는 그런 형태의 언밸런스된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로그 오즈가 되겠어요. 그래서 로그 오즈라고 하는 것은 오즈 값에다가 로그를 취한 거죠. 그래서 두 팀의 로그 오즈를 보면 아까와 똑같은 개념으로 이 로그 4분의 1 하면 마이너스 1.39가 되고 B팀은 로그 1분의 4, 당연히 이게 이제 로그 4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39가 되고 B팀은 1.39. 결국은 이제 로그 1-P분의 P라고 표현된 것은 로그 P 빼기 로그 1-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로그 원래 오즈가 1-P분의 P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로그의 개념에서 로그 P에다가 빼기 로그 1-P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B라고 하는 것이 서로 로그 값의 차이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P와 1-P의 B라고 하는 것을 물론 로그 값이 취해졌지만 로그 P와 로그 1-P의 차이라고 되다 보니까 B팀은 항상 A팀의 마이너스 값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A팀과 B팀의 로그 오즈의 분포는 이렇게 A팀은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B팀은 0부터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분포가 된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오즈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 오즈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로그 오즈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는데 결국 로그 오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이제 러짓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C1과 C2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으면 어떤 메저먼트 X가 왔을 때 그 X가 클래스 1에 속하느냐 아니면 이제 클래스 2에 속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P 확률 값으로 X가 주어졌을 때 기본 X에 대해서 클래스 1일 확률이 P다. 그러면 두 개 클래스밖에 없으니까 그 X에 대해서 C2에 속할 확률은 1-P, 이렇게 이제 P와 1-P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만약 두 개밖에 없다면 P 값이 0.5보다 크면 그러면 C1 확률이 C1일 클래스 1 확률이 훨씬 높고, 만약에 P가 0.5보다 작다면 1-P가 더 크게 되니까 결국 C2일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스레시홀드를 0.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P 값이 0.5보다 크면 클래스 1, 0.5보다 작으면 클래스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P라고 하는 확률 값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오즈로 표현을 하면 오즈는 1-P분의 P 이렇게 되니까 오즈 값이 1보다 크면 클래스 1, 1보다 작으면 클래스 2,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레셜드 값을 오즈를 기준으로 하면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듯이 이것을 로그 오즈, 그러니까 로그 오즈인 러짓으로 보면 이 러짓이 0보다 크면 클래스 1, 0보다 작으면 클래스 2,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다, 그죠? 다만 여기서 이제 원래의 P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에 있던 것이 오즈로 가면서 0에서 무한대의 값 범위로 나타나고, 노짓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그런 어떤 넓은 영역으로 우리는 모든 값을 수용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로짓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로지스틱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로지스틱 함수는 바로 이 로짓 함수의 역함수가 로지스틱 함수예요. 자, 다시 우리가 이런 로짓 함수가 있는데, 이 P라고 하는 값이 범위가 0에서 1 사이였어요. 0에서 1 사이인데, 그러면 로그 1-P분의 P를 하면 이게 이제 로짓인데, 이 로짓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로그 1-P분의 P를 우리가 결과값 S라고 우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양쪽에다가 익스포넨셜을 붙이면 로그는 없어지고 1-P분의 P, 결국 이게 이제 로직과 그 다음에 로그 오즈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오즈를 하면 2의 S성 형태로 표현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양쪽에다 1-P를 곱하면 P는 1-P의 2의 S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2의 S성을 이제 다 곱하면 P는 2의 S성 빼기 P의 2의 S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P로 묶어오기 위해서 P 곱하기 2의 S성을 왼쪽으로 보내면 P 플러스 P의 2의 S성은 2의 S성이 되죠. 그럼 P로 묶으면 1 플러스 2의 S성이 묶여지고, 그래서 P는 1 플러스 2의 S성분의 2의 S성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S가 주어지면 1 플러스 2의 S성분의 2의 S성. 이때 이제 S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는 어떤 임의 값이 있을 때 1 플러스 2의 S성분의 2의 S성이라고 하면 P는 0에서 1 사이 값으로 매핑을 시켜준다, 그죠? 그게 바로 로지스틱 함수인데,
우리 다른 말로는 이제 시그모이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 플러스 2의 x승분의 2의 x승 혹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고 이게 로지스틱 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바이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우리가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이제 차근차근 가고 있죠. 우선 그래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먼저 보겠어요. 그래서 오디너리한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런 거죠. 2차원 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점의 분포가 있을 때 이 점의 분포를 가장 잘 피팅하는 라인을 찾아라. 물론 가장 잘 피팅한다는 말은 그 라인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실제 데이터 값 사이의 에러, 레지듀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모델 라인을 찾아라. 뭐 이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떤 직선을 구하고 y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파라미터는 a와 b밖에 없는데 그래서 a 플러스 bx 해서 a는 접선이고 y축이 접선이고 b는 기울기. 그래서 두 개의 파라미터들 적절하게 조절하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것에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란 y와 그 다음에 실제 이 데이터 값 xi에다가 a 플러스 bxi 해가지고 나오는 이 yi 이 햇 값하고 이 yi와 결국 만약에 여기에 xi를 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 아이디얼한 값 y i와 실제 이 데이터 y 이게 yi고 이는 이제 yi의 반대죠. 이게 yi의 해시고 이게 yi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차이값 이 값을 최소화하는 이 모델 A와 B를 구하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로 우리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값이 고양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A를 받을 것이냐, 받지 못할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두 개의 클래스로만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런 모양으로 어떤 X축에 어떠한 값이 있을 때 내가 뭐 이건 X축이 하나의 축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값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얘는 확률값이 0이다. 0이란 말은 이것이 고양이일 확률이 제로다 이 말이죠. 그럼 고양이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가 고양이가 아닌 그림과 그 다음에 고양이인 그림 혹은 이 성공한 것과 성공하지 않은 것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로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어떤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구하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이 우리가 원하는 인풋 x에 대해서 어떤 x의 값이 들어왔을 때 어떤 x 값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얘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얘가 이 스레숄더 값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클래스 1이고 왼쪽에 있으면 클래스 제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것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문제를 풀면 아마 이것을 가장 잘 피팅하는 것은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계속 더 많은 매저먼트가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매저먼트가 있으면 얘는 훨씬 더 기울기가 이상하게
되면서 실제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의 경우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지워야 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x 값을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의 y 값이 우리가 원하는 p와 1-p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 y 값을 우리는 로짓을 쓰는 거죠. 로짓. 그래서 로그 오즈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x라고 하는 그 값이 로짓인데, 이 로짓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어떤 임의의 값들이 다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우선 포매팅을 하면, 그러면 아까 있던 그 로짓은 바로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있는데 이런 모양이죠, 그죠? 로짓의 함수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방금 같은 그런 모양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피팅이 되는, 왜냐하면 로그 1-p분의 p라고 하는 애가 바로 저런 시그모이드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형태의 모양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0.5보다 더 크면은 0.5보다 더 크면은 얘는 클래스 1이야. 0.5보다 작으면 클래스 0이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러한 모델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값은 우리가 a와 b가 픽스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x 값이 주어지면 바로 p 값을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에러를 최소화하는, 우리가 에러를 최소화하는 건 아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 레지듀어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했죠. 그것처럼 이제 만약에 이 클래스가 0인 어떤 그러한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x 값이 있겠죠. 그럼 x 값을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요 pi가 나올 텐데, 이 pi를 쓰는 게 아니라 1-pi가 최대가 되도록, 왜냐하면 그래야지 얘는 최대한 0에 가깝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어떠한 데이터가 이런 클래스 1에 해당되는 애라 그러면 이제 그냥 pi를 이 함수에 적용시켜서 pi가 최대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애들을 쭉 모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클래스 0에 해당되는 애들은 1-pi, 그 다음에 클래스 1에 해당되는 애들은 pi, 여기서는 pj로 표현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곱해가지고 이러한 확률값을 최대화하는 그러한 이제 a와 b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바이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비슷한 형태의 접근 방법을 쓰는데, 단지 그 원래의 y 값이라고 하는 것이 로짓일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짓을 가지고 역으로 p 값을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시그모이드 형태의 커브에 피팅을 시켜서 이 p의 값들이 최대가 되도록.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혹은 이제 로그를 붙여가지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 값으로 하는, 그러면 이게 더하기 값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이 값을 최대로 하는 A와 B를 찾는 형태의 문제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이 X라고 하는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그 W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뭐 템플릿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웨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 이미지 값을 그대로 픽셀 와이즈로 곱해 가지고 어떤 바이어스 B를 대 가지고 나온 결과 값이 어떤 스코어보다 크면은 자동차다 아니면 디어다 혹은 뭐 에어플레인이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지오메트릭 뷰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그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까만색의 X가 인풋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선 이걸 이제 밑에 있는 이런 이제 스코어로 봤을 때 이 X를 WC라고 하는 이 벡터로 이렇게 프로젝션 시킨 그 위치, 그게 우리 SX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B도 포함을 시키겠지만 SX가 이쯤에 오면 얘는 지금 이제 색칠하면 안 되고 요만큼이 이 자동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코어가 SX다 이죠. 근데 이것은 이것처럼 디어로 봤을 때는 이 굉장히 멀리 마이너스 값으로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X가 이미지가 어디에 배치되는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굉장히 넓은 범위의 어떤 스코어 값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게 fxw가 그죠? 그럼 이것을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얘를 로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아까 있던 그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의 그 포함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가 되고 디어는 디어로 분류가 되고 이렇게 이제 각각 분류가 되도록 하도록 이 W와 B를 찾도록 하는데 이때 그러면 필요한 것은 그것이 얼만큼 잘 클래시파이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로스를 구하고 그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W와 B를 찾아가는 형태로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소프트맥스 펑션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전에 봤던 로짓과 오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풀어서 그래서 멀티노미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어떤 클래스를 갖는 그런 형태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바로 소프트맥스 펑션으로 표현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두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이미 봤지만 어떠한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바운더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있으면 전부 클래스 1이고 이쪽에 있으면 전부 클래스 2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그 인풋 x가 클래스 1일 확률은 p, 클래스 2일 확률은 1-p.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1-p분의 p의 로그를 취해서 이거 로짓으로 표현을 한 결과 s가 있으면 그럼 이것을 양쪽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적용시켜서 1-p분의 p는 ES 이렇게 해서 오즈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1 플러스 2의 S분의 2의 S 마이너스 S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적용시켜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K개의 클래스로 확장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를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C1부터 C2, CK 이렇게 K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런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한 공간상에서 이런 것들이 클래스들이 이제 샘플이죠. 이 샘플. 이게 샘플들이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각각 다 레이블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클래스 1이야, 이거는 클래스 2야, 클래스 1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위에서는 클래스 1이냐 아니면 클래스 2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i냐 뭐 클래스 i 플러스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처럼 이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이런 그 오즈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CI와 CK만 먼저 이제 한번 두 개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X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CK일 확률 분의 X가 CI일 확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던 이 오즈라고 하는 걸 그대로 흉내를 내서 E의 SI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X가 사실은 CI도 아니고 CK도 아니고 뭐 C1일 수도 있고 클래스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두 개의 클래스 CK와 CI 두 개만의 관계로 우리가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CI일 것과 CK일 것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K와 I는 임의로 그냥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1부터 CK 중에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K를 정한 이유는 우리가 CI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K를 정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수식적으로 깔끔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K만 빼고 E의 SI를 다 쭉 돼요. K만 빼고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모두 CI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만약 C1에 대해서는 P의 CKX분의 P의 C1X 요거는 이제 K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C1 클래스 1에 대해서는 E의 S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K-3개까지 다 더하는 게 이거예요. 분모는 전부 P의 CK의 X 요게 분모니까 분모는 다 똑같고 1부터 K-1까지 쭉 다 더한 거죠. I가 그러면 요 E의 SI가 이렇게 표시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렇게까지 이제 구했어요. 여기에 자 그럼 이것을 요게 이제 그러면 K까지 다 더하면 될 텐데 이 다 더한 것에서 X가 1부터 K까지 다 더한 거에서 CK를 뺀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다 더하면 1인데 이 확률 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그마 P의 CI의 X의 I 전체를 다 더하면 당연히 확률 값은 1이 되겠죠. X가 클래스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에서 K일 확률을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1 빼기 P의 CKX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P의 CKX로 풀었으면 아까 우리 나왔던 거 비슷한데 P의 CKX는 1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K-1까지 ESI 분의 1 이렇게 식을 하나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빨간 박스는 다시 이렇게 풀을 쓸 수가 있죠. P의 CIX는
E의 SI 곱하기 P의 CK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P, CKX는 요 밑에 있는 요 것에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렇게 구해지죠. 1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k-1까지 ESI 분의 ESI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여기서 요 i 대신에 k를 넣어버리면 p의 ckx 분의 p의 ckx는 e의 sk죠. 그러니까 e의 sk는 1이에요. 그죠? 그래서 p의 ck 분의 p의 ck는 e의 sk 이렇게 해서 요 빨간색 박스에서 i 대신에 k를 넣으면 얘가 1이니까 1 대신에 e의 sk를 넣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전체가 1부터 k-1까지 더한 거에다가 이 sk를 더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가 ci의 ci 확률이 전체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이 si 다 더한 거에다 분의 이 si가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바로 소프트맥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S1, S2, SK를 구했다. 그런데 이 S1부터 SK는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플러스 뭐한대까지 이게 이제 이런 범위니까 우리는 얘를 로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바로 확률값 P1부터 PK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P1이 바로 이 인풋 X가 C1일, 클래스 1일 확률, 클래스 2일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소프트맥스는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클래스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한 것이 바로 소프트맥스가 되겠다. 이게 수식을 쭉 따라가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소프트맥스를 가지고 이렇게 확률 값으로 바꾼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로스를 구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걸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정보 엔트로피는 각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의 기대치 expectation value라고 되는데 이 개념은 그냥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n 비트가 있어요. n 비트가 있으면 물론 이게 이제 비트는 바이너리 디짓이니까 0 혹은 1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2의 n승이 되겠어요. 2의 n승계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정보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n개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표현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하냐? 그러면 당연히 로그 2의 n승의 비트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n개의 사건을 우리가 저장할 때는 로그 2의 n개의 비트가 필요하다. 결국 경우의 수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 동일한 확률로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확률 P의 사건이 있으면 그대로 동일한 개념으로 확률 P의 사건이 있으면 아까 방금 N개의 사건이 있는데 N개의 사건은 결국 전부 다 확률값이 똑같다면 확률값은 N분의 1이고 그 N분의 1의 확률로 되어 있는 것을
로그 2의 n 비트니까 바로 확률 P의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은 로그 2의 P분의 1이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뭔가 하면 확률이 크면은 그 정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10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건물 10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운 좋게 나무 가지에 부딪히고 해가지고 안 죽었다, 살았다. 이건 엄청나게 확률이 낮은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뭔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못 보던 정보예요. 그래서 그 정보는 엄청나게 큰 정보예요. 그래서 로그 2의 P분의 1에서 이 P 값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P가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 거죠. P가 확률이 엄청나게 낮죠. 그러니까 P분의 1 하면 엄청나게 큰 값이 돼서 이것은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그런 어떤 정보의 양을 확률의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P의 사건에 대해서는 엔트로피가 마이너스 로그 2의 P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확률 P의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의 expectation이 바로 엔트로피가 되겠다. 그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이제 확률 P의 사건에 대한 그 정보의 양 각각들에 대해서 확률값이 다 있겠죠. 그러면 그 확률값을 곱하고 그 원래 정보의 양을 확률값에다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게 바로 expectation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 self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의 레벨 혹은 얼마나 서프라이즈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특정한 어떤 아웃컴 혹은 그 특정 이벤트와 관련된 어떤 정보의 양으로 나타낸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체 랜덤 베리어블에 얼마나 정보가 있는가 혹은 얼마나 놀라운가, 서프라이징한가라고 하는 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모든 가능한 아웃컴들에 대한 average. 그래서 이제 average 하려면 바로 이 기대치로 이렇게 다 구해야 되고, 얼마나 인포메이션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값이 확률값으로 나타나고 그 확률값들의 어떤 분포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의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는 뭐 다양한 데서 우리가 활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만약에 이 2분의 1, 2분의 1 이런 두 개의 어떤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표현하려면, 그럼 얘는 여기에 로그 2의 2분의 1, 2분의 1 하면 결국 마이너스에서 이게 1 되고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hx는 1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는 1이다. 한 비트만 있으면 앞면인지 뒷면인지 혹은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이렇게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확률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굉장히 확률이 만약에 이제 한 1000분의
일로 아주 나오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자주 나오는 애들은 빗들을 작게 주고, 진짜 드물게 나오는 애들은 빗들을 많이 할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분포를 하면 바로 이렇게 로그 2의 그 pi 정보량이 큰, 왜냐하면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런 것에서는 정보가 큰 거에다가 확률 값을 아주 확률 값이 낮은 값을 곱하기 때문에 이 로스가 이 엔트로피가 작게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가장 인포메이션을 최소화시켜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방법이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 인코딩에서도 쓰고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떤 두 확률 분포 P가 있고 Q가 있으면 그 P와 Q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균 비트 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P1, P2 해서 Pn까지 쭉 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Q1부터 Qn까지 분포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엔트로피인데, 그 엔트로피를 한쪽에서는 정보의 양을 가져오고 한쪽에서는 확률 값을 사용해 가지고 이 두 개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전체 필요한 어떤 그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죠.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Q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 정보의 양을 가지고 각 해당되는 Q1, Q2, Q3에 대해서 정보의 양을 가지고, 이쪽 그 PS는 그냥 확률 값을 가져와 가지고 곱해가지고 전체를 다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원래 HP, HP 혹은 원래 HQ, 이것은 각각 자기 자신의 확률 값으로 나타나는 정보의 양에다가 이 expectation을 구한 거예요. HP든 HQ든. 그런데 HPQ는 한쪽에서 정보의 양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확률 값을 곱해 가지고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 확률 분포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 가장 그것이 엔트로피가 낮게 나오게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얘가 Q셀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으면 이 값은 굉장히 크지겠죠. 이 정보량이 굉장히 크죠. 그럼 이 정보량이 큰 것을 이 P3가 동일하게 굉장히 작아야지 이런 것들을 상쇄해 가지고 이 전체 엔트로피가 작은데, 얘는 작은데 얘는 굉장히 크다. 그러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생기는 정보량이 큰 거를 이 확률값이 높은 걸로 곱해 버리니까 이 전체 HPQ는 굉장히 커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P와 Q의 패턴이 동일하면 가장 결국 HP하고 같게 되겠죠. 최소한이 HP 혹은 HQ하고 같거나 혹은 더 커져 버리게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PQ와 QP가 서로 다르죠. 왜냐하면 한쪽은 정보량을 쓰고 한쪽은 확률값을 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 HPQ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가장 작은 것이 HQ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P와 Q가 완벽하게 같다면, 그러면 P든 Q든 어쨌든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원래 그 데이터의 정보량이 크면은 그러면 HPQ 크로스 엔트로피도 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콜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또 우리가 어디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라고 하는 것과 Q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여기서 보면 이제 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HP를 자기 자신의 엔트로피, P의 엔트로피 비트를 빼줘가지고, 그래서 순수하게 이 P와 Q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HPQ에다가 HP를
뺀 것. 그죠? 이제 개념이 알겠죠, 그죠? 그래서 P의 원래의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HPQ라고 하면 얼마나 그 사이의 정보가 엔트로피가 늘어나는가, 그 차이가 바로 KL 다이버전스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두 P와 Q 분포의 이 차이를 구할 수가 있는 메저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확률 분포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메저 중에 하나가 KL 다이버전스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 이런 형태로도 돼요. 그래서 QI분의 PI, 이거 여기서 많이 봤죠, 그죠? 일종의 오즈하고 비슷한 거죠. 각각의 확률의 비율. 그걸 우리가 로그를 취하니까 이게 또 로짓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로짓의 확률과 PI를 해가지고 기대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원하는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이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됐든 아니면 뭐 혹시 나중에 또 훨씬 복잡한 어떤 의미의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든 어쨌든 제일 마지막 단에 이런 S1, S2, SK 각각, 그래서 어떤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각각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한 어떤 스코어가 나왔다고 치면 그 스코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이러한 어떤 범위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로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프트 맥스를 거치면 바로 확률값 P를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각 해당되는 클래스에 대해서 P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미리 레이블이 있어요. 레이블이 얘는 지금 고양이야. 혹은 얘는 뭐 비행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원핫 인코딩 되어 있는, 나머지는 전부 제로고 특정 것만 1인 그런 형태의 것이 있죠. 그러면 이 P와 이 L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자.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Q에 전부 다 0이고 원하시기 때문에 이 특정한 것만 1이 되죠. 그래서 이 Q3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없어지고 요 특정한 요 부분만 딱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특정 클래스에 해당되는 Q 1이니까 이거 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의 P의 C에다가 빼기를 붙인 거. 요렇게 이제 표현이 마지막으로 되게 된다, 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고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에 소프트 맥스를 적용시켜 가지고 하는지를 조금 이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 앞에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예를 잠깐만 다시 볼게요. 그러면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 값이 클래스 0인지 C0인지 혹은 C1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두 개를 다 합쳐 가지고 이 P hat 세 P승,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이 함수를 거쳐서 이 특정 X를 했을 때 지금 이 값이 나왔죠. 그죠? 이 값. 근데 이 값이 만약에 C1에 해당되면 이 부분을 써야 되고 C0에 해당되면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하고 싶죠. 그래서 P hat, 이 P hat이 있는데 P hat이 있는데 이 P hat에 대해서 P승 하는 거죠. P. 그죠? P가 원래는 P는 얘가 이게 P가 0인지 1인지죠. 0이면 얘는 P hat이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0이죠. 그 다음에 1-P hat, 그러니까 요 0일 경우에 그럼 1-P hat에 대해서 1-P, P는 0이니까 1-P hat이 되죠. 알겠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얘가 P가 0일 수도 있고 P가 1일 수도 있어요. 클래스가 P가 1이라는 말은 클래스가 C1이고 P0라는 말은 클래스가 C0예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이거예요. 이 값. 자, 그래서 P가 0이라면 P 햇의 P승, P 햇의 0승이죠. 이게 1이죠. 거기다가 1-P 햇의 1-P 하면 1-0이니까 1이죠. 그래서 이거는 1-P 햇이 되죠. 만약에 얘가 클래스 P1이다. 클래스 1이다. 그러면 P 햇의 1에다가 1-P 햇의 1-1 해가지고 0이니까 이건 없어지고 P의 햇이 되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표현하는 것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원래의 문제예요. 그래서 맥시마이즈 likelihood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 미니마이즈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그를 붙여서 이 로그를 취하면 이게 다 쭉 풀어지죠. 그래서 P 로그 P의 햇, P 로그 P의 햇, 그 다음에 1-P의 로그 1-P의 햇인데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자, 미니마이즈 한다는 것은 이것이 로스예요. 그죠? 이게 코스트고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우리가 뭔가를 구하자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크로스 엔트리피의 개념으로 표현해 보면 똑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게 이제 목표가 있어요. 목표. 아까 저기서는 이게 레이블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S 스코어예요. 그래서 그 저기서 구한 추정값.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서는 H의 목표 L, P와 추정된 P 햇, C 이렇게 나와서 크로스 엔트리피를 구하면 바로 이 P 햇에 대한 추정된 것을 로그로 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목표 값이 P가 이게 오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원핫 인코딩이 될 때는 그 1인 애만 목표 값이 1인 애들만 여기 살아남고 나머지 전부 0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 없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목표 값이 원핫이 아니라면 이렇게 시그마로 다 표현을 하겠죠. 얘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데 얘가 여기가 같아요. 똑같은 모양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멀티 클래스가 됐든 아니면 이제 싱글 클래스가 됐든 클래스 두 개일 때 투 클래스이든 사실은 이걸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것은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과 같고 그 말은 바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것은 바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은 형태의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것으로 우리 추가적인 설명은 마치겠습니다.